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택 변호사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저는 공부하는 학생들과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공부 방법에 대한 강의를 쭉 해왔었습니다. 앞으로도 공부 방법에 대한 동영상은 제가 계속 올릴 거고요. 거기에서 추가를 해서 제가 자녀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씩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짜서 성실히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을 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룬다. 그것이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나가는 아이들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은 아니고요. 다른 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들은 정말 스스로 공부를 하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스스로 공부하는 것은 어른들이 가르쳐서 그렇게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개념을 강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줘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그런 개념을 듣기도 전에 접근하기도 전에 이미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다른 사람이 가르쳐서 한다면 그는 처음부터 자기주도 학습이 아닌 것이 되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아이들을 향해서 자기가 알아서 다 해나가기를 바라는데 그 꿈을 좀 깨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이야기해 볼까요? 아이들은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겠죠. 시험을 쳐보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보면 정말 알아서 공부 잘하는 그런 아이들과 자기를 비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에 오면은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들어요. 야, 너는 왜 네가 알아서 그것도 제대로 못하니? 너 이렇게 하기로 약속해놓고 왜 안 해놨니? 그러면 아이도 괴로워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그것도 제대로 안 할까? 그렇지만 조금만 하면 되는 건데 왜 꼭 엄마 아빠한테 저런 소리를 들을까? 물론 엄마 아빠한테는 그렇게 표현 안 하죠. 그냥 반항을 하거나 무시를 하거나 알았다고 하거나 그렇게 하고 말지만 아이들의 심리 속에 들어가 보면은 왜 정말 나는 그렇게 못하는 걸까? 그런 자괴감이 이렇게 들어가요. 부모님들은요 비슷하죠. 왜 내 아이는 이렇게밖에 안 될까? 이제 욕심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그렇다 보니까 양쪽이 같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꼴이 되는데요. 저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비정상이야? 아니요, 특별하다는 거죠. 그런 아이들은 특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를 자녀로 둔 부모님들은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알아서 해주니까 손이 덜 가니까 좋은 거죠. 그건 복인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게 비정상이 아닌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르치고 선생님이 가르치고 친구들 통해서 같이 경험을 하면서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울리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 받는 것이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알아서 공부해 나가는 아이로 만들자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같이 이 아이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선생님들, 우리의 친구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된 거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 어디 가서 배우고 나 스스로 깨닫고 나 스스로 뭔가 얻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도와준 덕분에 만들어진 그런 합작품입니다. 합작품이 바로 우리 자신인 거죠.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도와주는 게 맞아요. 부모가 도와주는 게 맞아요. 그것과 독립식은 달라요. 이 아이는 앞으로 독립해야 된다. 맞아요. 언제요? 성인 될 때 독립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로 자랄 때는 또 공부를 해나갈 때는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왜? 모자라니까. 부족하니까.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도와나가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도와나갈 것인가? 그 세페치 베리가 한 유명한 명언이 아주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명언, 또 제가 가장 유일하게 외우고 있는 명언이기도 한데, If you wanna build a ship,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다 발음하면 아마 다음 영상부터 여러분들이 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자막 보시고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당신이 만일 배를 만들고 싶다면 북을 둥둥 쳐대면서
목재를 모으게 하거나 일감을 나눠주거나 명령을 내리는 것, 그것 말고 대신 어둡고 넓은 바다를 존경하게 하라, 그 말이죠. 저는 부모님들이 이 샌드위치 말처럼 아이들 마음에 바다를 심어주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약간 다른 이야기예요. 저는 뭐 캠핑 이런 걸 안 갑니다만은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펜션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바베큐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불을 피울 때 도구가 숯이 있고 또 나무가 있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치가 있잖아요, 그죠? 토치 뭔지 아시죠? 전 가서 딱 연결해가지고 딱 치면 와, 그죠? 와 하면서 이제 불이 확 화내고 확 나가서 숯도 이렇게 달구고 또 숯이 꺼져갈 때쯤에는 그걸 한번 또 확 해가지고 불을 이렇게 살리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부모님의 역할은 뭐가 돼야 될까요? 자, 숯이 있고 토치가 있고 그래요. 그럼 고기가 있겠죠, 그죠? 무슨 역할을 해야 되겠어요? 부모님은 숯의 역할, 나무 장작의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교육시킬 때 숯도 필요하고 토치도 필요하고 고기도 필요해요. 근데 부모님이 해야 될 역할은 이 숯의 역할, 아이들 마음에 숯이 들어가게 해야 돼요. 장작이 들어가게 해야 돼요. 공부라는 것은요, 우리가 공부에 대한 욕심을 자꾸 심어져요.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줄 알고, 그리고 공부를 잘했을 때 너가 사회에서 얻게 되는 좋은 직업, 좋은 위치, 또 많은 돈, 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은 마치 아이들이 알아서 공부를 잘해 나갈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착각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좋다는 생각을 하면 돈을 많이 벌니까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아이가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정말 밑에 깔려있는 화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공부를 너 공부 잘하면 이런 사람인데 너 공부 못하면 반대로 또 이런 사람인데 너 공부를 잘하면 이런 위치에 올라가게 되고 돈도 벌어서 너 하고 싶은 거 하게 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어. 그것은 토치예요, 토치. 꺼져갈 때마다 또 처음에 필 때 확 이렇게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토치를 고기 다 꿀 때까지 펴고 있진 않잖아요. 그럼 바비큐에 의미가 없잖아요. 바비큐 다 그냥 치고 그냥 토치로 다 굽고 말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장작 또 숯에 의해서 이렇게 구운 고기가 맛있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이제 바비큐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거기서 토치의 역할을 부모님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또 아이들에게 그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 마음속에 공부에 욕심이 없는 줄 압니까?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는 공부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우리 아이는 잘하려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정말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 같이 또래들이 있기 때문에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 부르고 해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잘하면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는 공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즉 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또 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잘 못 만드는 것은 바다가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바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숯과 장작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의식을 많이 합니다. 의식을. 제가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러 의식을 많이 해요. 일부러 의식을 많이 해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또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이들 상처가 되지 않을까. 또 때로는 그걸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함부로 되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 나가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다예요. 바다를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밑에 밑불이 되는 거죠. 기초가 되는 불이 되는 거죠. 그 불이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계속 살아있으면서 한 번씩 자기 실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한 번씩. 근데 그 밑불 없이 그냥 토치로만 계속 너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거야. 아니면 또 부모님 위해서 하는 거야. 부모님 위해서 하는 거야.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다른 데서 하니까 부모님만이 할 수 있는 걸 하잖아요. 자, 그러면 바다라는 것은 뭡니까? 네. 바다라는 것은 뭡니까? 좋은 학교, 좋은 위치, 좋은 직업 이런 것이 아니라 좋은 삶을 욕심을 하잖아요. 삶에 대한 욕심이에요. 공부에 대한 욕심이 아니고요. 공부에 대한 욕심을 이건 갖게 하지 말고요. 그건 원래 가지고 있으니까. 삶에 대한 욕심을 갖게 하잖아요. 삶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욕심, 우리 가족에 대한 욕심, 앞으로 내가 펼쳐나갈 삶에 대한 욕심, 그 큰 그릇을 심어줘야 됩니다. 바다는 공부 하나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삶은 공부 하나로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부를 하면 삶을 살면서 걱정이 없습니까? 불행이 안 닥칩니까? 어려움이 안 옵니까? 똑같이 그러면 공부를 잘하면 잘 헤쳐나가게 돼 있습니까? 아니죠. 전혀 상관이 없죠. 공부를 잘하는 것은 그냥 공부를 잘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과 삶의 어려움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공부가 아닌 다른 경험이나 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의 마음에 자리 잡은 지혜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넣어줘야 돼요. 아이일 때 안 넣어주면요, 어른 되면 안 들어갑니다. 조금만 크면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가치관 아이들에게 절대 안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철통같이 자기 가치관을 똘똘 이렇게 쌓아놓고 박아놓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을 때 이 바다를, 이 장작을, 숯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삶에 대한 욕심, 삶에 대한 의아하실 때 삶에 대한 욕심입니다. 예, 의아해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대화를 해나가야 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엄마 아빠 마음에도 바다가 없었을 겁니다. 없었을 겁니다. 물론 말로 만들면 바다가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자녀들과 대화한 것을 녹음을 한번 해보십시오.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걸 꼭 말로 해야 됩니까? 말로 해야 됩니다. 말 안 하면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말 안 하면 아이가 그 바다를 어떻게 들을 거예요. 바다 바로 앞에서 나무를 죽으라고 구해가지고 배를 만드는데 바다는 보지 않는 거예요. 그죠? 배는 어디서 만듭니까? 바다 가까이서 만들잖아요. 저수소나 중공업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울산이나 통영이나 그저 그런 데 있잖아요. 바닷가에 있잖아요. 근데 바닷가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배만 쳐다보고 있는, 배를 만드는 것에만 이렇게 집중을 해 있는데, 그렇게만 만들 수 있는 게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정말 마음속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마음에서 소망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요,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바다를 가고 싶으면, 캐스트 어웨이 보셨습니까? 옛날에 나온 영화, 톰 행크스 나온 영화. 자기가 무인도에 이렇게 불시착을 했는데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죠? 바다를 나가야 되니까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 만들잖아요. 윌슨하고 같이 가면서 떠내려가 윌슨 보고 부르면서 슬퍼하고, 어쨌든 자기가 마음의 소망을 정확하게 하고 있으면 자기가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그런 것을 찾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자기 주도 학습부가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좋은 경험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또 힘든 경험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인생이 뭔지,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는 공부만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나가면서 삶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물론 삶에 대해 고생스러운 걸 아이들에게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다만 그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삶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삶 속에서 목표를 잡습니다. 목표. 자기주도학습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목표잖아요. 그죠? 목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목표를 설정해 줄 수 있는 것은, 너는 목표를 정해야지. 너는 왜 목표 없이 그렇게 사냐? 너 왜 그렇게 다니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삶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다를 보여줘야 목표가 생길 거 아닙니까? 바다를 보여줘야, 저기 바다에 배 타고 가면 정말 좋을 거예요. 여기 바다 색깔은 이렇게 여기세요.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정말 파란색이라고요. 또 조금 더 가면서 저쪽 선에 가면 에메랄드 색인데, 그런 바다를 이야기해주면 아이들 마음속에 삶을 향한 욕심, 야, 내가 정말 내 삶을, 내 앞으로의 장래를 내가 정말 이렇게 출발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가서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꿈꾸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너는 앞으로 국제 변호사가 돼서 세계 여러 곳을 다니셔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국제 변호사라는 용어는 못 씁니다. 국내에서 금지된 용어예요. 불법인 용어인데, 근데 그때는 그런 걸 막 썼어요. 그냥 미국에 다닐 수 있는 변호사를 제 어머니는 국제 변호사라고 알고, 앞으로 국제 변호사가 돼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변호사를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그냥 뭐 시험 잘 봐서 또 공부 잘해서 이렇게 어디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어머니는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삶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비슷하지만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은 마음속에 여유를 갖게 됩니다. 내가 공부 한 번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에는 감사하고 못했을 때는 다시 도전하면 된다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잘 못해도 웃고, 실수해도 웃고, 실패해도 다시 달려가는 아이. 그런 아이가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에도 바다를 키우고, 없으신 분 계세요? 그 어른들도 바다 키워야 돼요. 안 키우면 그때부터 삶이 정말 팍팍해집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누면 같이 아이들과 공부를 해나가는 그런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